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곽우영입니다. 오늘 영어 유형 문제풀이 진행할 건데요. 빈칸 추론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오답률이 높은데 내신에서도 보면은 아이들 빈칸 추론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왠지 봤더니 지금 선지가 영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내신 시험 보러 들어가도 요 선지가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을 독해해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우리 강동 지역에서는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좀 어렵게 일어나는 명일여고라던가 아니면은 요런 빈칸 추론 문제, 영어 선지로 구성된 빈칸 추론 문제를 4문제, 6문제씩 출제하는 성덕고 같이 수능형 유형의 문제인 학교, 요런 학교들에서 특히나 빈칸 추론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요 한 문제 가지고 제가 빈칸 추론 좀 더 어떻게 수월하게 풀어볼 수 있을까? 사실 기술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원리입니다. 그 원리, 정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가지고 온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예요. 요 한 문제로 설명이 다 되는데 오답률이 무려 84%였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을까요? 물론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과거에 기술적으로 풀이했던 그런 접근 방식을 좀 깨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꼼수처럼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아이들이 실제 독해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84%씩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원리에 입각해서 풀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 2가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빈칸 문장을 먼저 읽을 겁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그리고서 빈칸 추론에 대한 유형을 파악할 거예요. 내가 푸는 이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할 거고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선 지금 이 3가지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칭 표현, 접속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쨌든 빈칸 추론에서 유형 파악을 했으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문 안에 대응 문장이 있어요. 그 빈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키워드 대조해가면서 이 빈칸은 이러한 키워드로 구성된 이러한 내용이고 그 대응 문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키워드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대응 문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대응 문장을 찾으러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더더욱 물론 대입파악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문의 구조를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 문장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가장 쉬운 지문 구성이에요. 주제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문과 관련된 사례, 연구 혹은 예시가 쭉 제시가 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그럼 빈칸이 상단부 주제에 있으면 대응 문장 어디 있겠어요?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해주는 결론에 있겠죠. 결론에 빈칸이 있으면 주제에 대응 문장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요즘엔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예시를 쭉 설명을 해줬는데 문제는 결론이 없네. 그러면은 대응 문장 어디 있겠습니까? 주제문에 빈칸 뚫려 있는데 대응 문장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무리 결론이 없더라도 연구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연구가 끝난 내용으로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연구의 결과는 어떤지 보여주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문의 하단부 가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면 상단부 주제가 어떤지 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없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연구는 이거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에서는 결론에 빈칸이 딱 뚫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결과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단부의 연구의 소개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연구가 빡 소개가 돼서 나오더라도 이 연구를 왜 하는지, 뭐에 대해서 하는지,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 지문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승전결이 있었던 지문 구조인데 기승전결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는 빈칸이 상단부, 하단부였는데 이제 빈칸이 중간쯤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문이 A 내용에서 B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빈칸이
역접을 사이에 두고 있네요. 빈칸이 역접으로 시작을 하네요. 역접이 뭐죠? 주제가 앞에서는 A였는데 뒤로 B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앞에서는 글의 분위기가 플러스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 마이너스 안 좋은 내용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역접이죠. 그러면 역접을 통해서 내용이 완전히 전환됐으면은 빈칸이 문장이 그 역접을 통해서 있으면 그럼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될 거고요. 완전하게 전환이 안 됐으면 빈칸 문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추론해보기 위해 위와 아래를 동시에 봐야 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중간에 등장했는데 문제는 병렬 구조의 문장 안에 빈칸이 등장했네요. 병렬 구조 뭐죠? 접속사, 대표적으로 and와 같은 접속사로 문장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and, 주어, 동사, 빈칸. 그러면 이 빈칸은 대응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병렬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와 똑같은 형태와 형식을 가져야 되죠. 그거예요. 그럼 앞에 목적어가 대응되는 키포인트일 거겠죠. 그런 내용들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법적인 이런 전략으로. 자, 마지막. 대집단, 소집단이 나오면서 for example 그 문장 안에 빈칸이 있네요. 예를 들어 그 빈칸에서 이 예시의 특성은 하면서 특성이 빈칸이에요. 그럼 이 특성 어디서 파악하죠? 대집단 가면 되죠. 왜? 대집단 안에 소집단이 속해 있는 거니까 특성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집단에서 소개된 특성이 결국에는 소집단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빈칸, 특성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구조를 이렇게 알면 내가 찾고자 하는 빈칸에 대한 대응 문장이 어디 있을지 좀 더 수월하게 구조적이고 전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까 그 문제죠. 빈칸 문장부터 읽는 거예요. 빈칸, but, 역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imperfect possession of it, 이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더라도 이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지만 그 다음에 동사가 비었네요. 그럼 이 빈칸에 동사,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고요. 뭐에 대한 행위죠? being stimulus driven과 관련된 행위예요. stimulus 자극, driven 유도되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에 내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끌려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요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but 나왔으니까 글이 전환됐어. 그러니까 밑에서 추론해 이렇게 갔거든요. 많은 강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전환이 완벽하게 됐나요? 보세요. 지금 it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어떤 행위 하는지가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it이 뭔지 몰라요. 왜? 대명사로 나왔으니까. 여기 대명사 나왔다는 거는 이 it에 대한 소개가 이 앞에 나왔다는 건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내용이 전환됐을 때는 이 it이 뭔지 우리는 앞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문장 가볼게요. 갔더니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가장 고등의 지적 생물체도 imperfect하대요. 불완전하대. 무엇에 대해서? This skill, 이 기술에 대해서. 여기서 이 기술이 바로 it이죠. 자, 우리 이 it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여기서도 그냥 기술이래요. 이 기술이래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건 알 수 있어요. 가만 보니까 imperfect, 불완전하다, 마이너스죠. 이 기술을 불완전하게 가지고 있대요. 가장 고등한 생물도. 하지만 역접이니까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동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플러스죠. 왜 그럴까요? 안 좋아. 안 좋지만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걸 해서 얘보다 더 우위에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자꾸 유도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게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로부터 우리가 무엇 좋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로 봤을 때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 it 그리고 이 this skill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문장 더 가니까 어떤 내용 나오냐? it 여전히 대명사 나오면서 이것이 뭐래요? mental liberation, 정신적 해방이래요. 근데 이것이 뭔지 아직 모르죠. 대명사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문장 더 갑니다.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래. 무엇이? 이것이 지시대명사 나왔는데 여전히 뭔지 몰라요. 앞문장 앞으로 더 갑니다. 가니까 그제서야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데 비판적 사고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적 사고는 결국에는 정신을 해방하는 것이고 비판적 사고라는 그 기술을 우리가
불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비판적 사고의 행위니까 비판적 사고라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 비판적 사고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education, it teaches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역할 바로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한대요. 두 번째 avoid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 감정적인 압박에 자꾸 감정적인 시각으로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드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안 빠져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통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번째 정신을 해방하는 거래요. 자, 지금 비판적 사고가 하는 행동, 행위, 역할이 4개나 등장을 했어요. 다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동사의 행위가 뭐에 대한 거죠? 요거에 대한 거죠. being stimulus driven. 자극적인 것에 자꾸 내가 왔다리 갔다리 유도되는 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냐예요. 그러고 보니 이 critical thinking이 하는 행동 중에서 자극적인 거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압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 감정적으로 야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야식을 먹어. 자극적인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야식을 먹어. 똑같잖아요. 이거로부터 비판적 사고는 avoid, 회피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정신의 해방이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동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볼까요? stimulus driven, 자극에 유도되는 것에 자꾸 우리가 빠지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은 정신을 해방해주는 거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조금 불완전하게 소유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 요거 추론할 수 있죠. 제 뇌피셜로 추론한 게 아니라 지문에서 추론한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빈칸 선지로 가는 거예요. 선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3번 정답이 나왔네요. 왜? 우리가 자극에 유도되는 그러한 부담이라는 건 pressure죠.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대요. freeze, 자유롭게 해준다. liberation, avoid, 둘 다 대응되는 표현. 다 잘 사용이 됐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intensifies people's danger, 위험에 대한 내용 전혀 안 나왔죠. enhances our understanding, 이해력, understanding 안 나왔습니다. 4번 allows u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inevitability라고 하면 불가피성인데 불가피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5번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경험에 대한 내용 소개됐나요? 전혀 소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답이 보이는 겁니다. 지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원리에 입각해서 추론만 하면. 자, 비록 오답률 84%짜리 문제였지만 지금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전략적으로 빈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빈칸에 대응되는 문장의 위치까지 파악을 하니까 단서들이 줄줄이 나오죠. 이렇게 빈칸 문제 푸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 이거 아무리 기억하고 있어도 처음 문제 풀 때 특히 예비고1 입장에서 고등학교 처음 와서 빈칸 추론 처음 볼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능 때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신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변형선지로 이루어진 빈칸 추론 문제의 변형 특성 때문에 오답률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을 위해서라도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대비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원리를 이해하고 연습 문제로 충분히 학습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